아니 그렇잖아. 음식 이름이 T인데 버블. 마이너스 1, 1에서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제 얘를 함수로 봤을 때 x 절편을 가지면 된다는 얘기지. 이제 함수도 뭐 막 보는 건 아니고 이런 2차 함수는 워낙 많이 봤으니까 여러분 대충 이 정도는 이제 감 잡잖아요. 이게 축이 1인 2차 함수 아니야. 그지? 이 마이너스 1은 이런 데 있을 거고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함수값이 a 플러스 3이고 그 다음에 1 넣어주면 함수값이 a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요 사이에서 x 절편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는 x축 이렇게 지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a 플러스 3이 양수여야 되고 a 마이너스 1이 음수여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항상 부등호의 종류를 잘 의심하셔야 돼요. 그쵸? 자, 0이어도 됩니다. 왜일까요? 마이너스 1, 1에서 실근 갖도록 0이면 안 되네요. 왜냐면 x축이 정확히 이런 식으로 지나가 버리면 여기서 근을 갖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근을 갖게 되는 건 아니죠. 정확히 마이너스 1에서 근을 갖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안 되는 거지, 지금 열린 구간이니까. 이런 얘기니까. 되세요? 문제 끝인데 이제 우리야 함수를 좀 다룰 줄 아니까 이렇게 디자인해서 풀지만 이제 디자인할 줄 모르는 애들은 그냥 이렇게 풀어요. 이게 fx잖아? 양 끝에서 함수값이 반대여야 되잖아요, 부호가.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은 함수값 a 플러스 3하고 1 넣은 함수값 a 마이너스 1하고 곱했을 때 음수다. 뭐 이렇게 풀기도 해. 괜찮지? 여기 이제 약간 초보스러운 사이값 정리 이용하는 방법. 이 약간 우수. 그쵸?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208번. 자, 2차 함수 fx에 대하여 (0에서의) 함수값이 1, 그 다음에 2에서의 함수값이 4. 그쵸? 뭐 굳이 y축을 그려본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겠지. 이해되죠? 근데 얘가 구간 0일에서도 1, 2에서도 각각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해야 되니까 2차 함수 yfx는 0일에서 x절편 하나, 1, 2에서 x절편 하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프가 한번 걸려야 되고 여기서 그래프가 한번 걸려야 돼서 1에서의 함수가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0이 음수여야 돼. 그래야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갈 거예요. 이해되시죠? 끝. 이렇게 끝내는 거야. 너무 쉽죠? 되세요? 너무 쉽죠? 나름 이해돼? 혼자 맛있는 거 먹네. 재미 이해돼? 209. 이 0분의 0 꼴이랑 조금 응용돼서 나온 건데 0 넣으면 분수 8써내야 될 것 같은데 수렴했죠? F 0이면 0. 3 넣으면 분모 0인데 수렴해버렸네. F 3도면 0. 그럼 fx는 이렇게 생긴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고 나머지 인수는 모르는 뭐 이런 세팅도 가능하고 그림상은 (0, 3에서) x절편을 하나씩 갖는 거지. 이해되죠? 자, 방정식 fx는 0은 구간 0, 3에서 닫힌 구간이니까 여기도 포함시키고 여기도 포함시키는 거지. 니들이 보기에 지금 근 몇 개니? 2개네?
근데 이게 답이 아닐 수 있어. 조금 해석을 해야 돼. 봐봐. 0분의 0꼴은 항상 힌트를 몇 개 포함하고 있는 거야? 2개 포함하고 있는 거지. xx-3을 실제로 여기다 넣어야 돼. 이제 이걸 0으로 보내버리면 극한값이 1이란 얘긴데 이렇게 지우고 0 넣어주면 마이너스 3g0이 된단 말이야. 그럼 g0이 몇이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3분의 1.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넣어주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x-3 gx 중에서 x-3 부분이 지워지고 3이 들어가는 거지. 그럼 3g3이네. 얘가 몇? 1. 그럼 g3은 몇이야? 3분의 1이지. 그럼 얘 자체만 따로 보면, 이 gx 자체만 따로 보면 gx만 따로 보는 거야. 0에서 함수값이 몇이야?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3에서 함수값이 몇이에요? 3분의 1. 그럼 얘도 어쨌든 연속함수일 테니까 이렇게 이어주면 0과 3 사이에서 근을 하나? 갖게 되죠. 얘는 x가 0인 곳, 3인 곳에서 근 갖는 거고 얘가 0, 3에서 근 하나가 더 있어, 사이에. 그게 답 3번이야. 별표 치세요. 얘들아, 니들이 생각해도 사이값 정리는 활용 문제 내기가 그렇게 편한 단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정도면 활용이죠. 너는 이해되니? 좋아요. 아주 좋은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넘겨서 여러분들 40쪽 저번 시간에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배우셨고 제가 유형 2개 정도만 숙제로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 261번하고 264번 해볼게. 자, x의 값이 0에서 a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 2a제곱 플러스 a라는 것은 이제 이런 얘기거든. 그럼 이걸 식으로 써내면 어떻게 써낼 수가 있냐? a-0분의 fa-f0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문제에서 F0은 몇이라 그랬어? 그럼 요건 없애도 되죠? 그럼 FA 끝. A만 양변에 곱해주면 되겠지? 자, 문제에서 F2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2 넣으시면 답이에요. 너무 쉽죠? 264번.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게. A에서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랑 마이너스 1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같다 그랬잖아. 맞아요? 답은 마이너스 2예요. 오늘 2차 함수의 비밀 하나만 배워갑시다. 2차 함수의 비밀. 2차 함수의 비밀. 박연우? 얘가 1이랑 2를 절편으로 갖는 2차 함수인 것 같아. 그지? 그럼 내가 x축을 그려서 여기가 1이랑 2인 거고 축은 1.5인 거고. 맞지? 근데 2차 함수 있잖아, 얘들아. 어떤 두 개의 점을 잡아서 평균 변화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평균 변화율과 같은 값을 갖는 접선의 기울기가 있거든. 어디 이게? 뭐 이러면 되겠지. 그쵸? 요 양끝점을 내가 A인 곳이랑 B인 곳이라고 하면요. 얘가 항상 평균이에요. 알겠어요? 지금 문제에서 마이너스 1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랑 A에서부터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같다 그랬잖아. 그럼 A에서부터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평행한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여기를 A로 잡고 내가 여기를 B로 잡으면 A와 B의 평균이 뭐라고? 그럼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야.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물론 정석도 할 거야.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어. 이해돼? 자, 정석으로 해보자 이제. 아니, 문제에서 알려준 문장 그대로 이용하는 거야. A, B에서의 평변이 뭐랑 같대? 마이너스 1에서의 순변. 맞아요? 평변순. 아, 너무 똥 같다. 재밌었다, 쟤 지금. 성공했지? 그럼 사실 너네 이거 미분할 줄 아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도 되지? 마이너스 5겠지 이거는? 뭐 어차피 오늘 할 건데 뭐. 근데 이제 우리 지금 미분계수의 정의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쓸게. 됐지? 이걸 모르진 않겠지. 공부해봤지? 응. 계산해야 되나? 안 해도 되죠? 이거 약분 니들 알아서 하세요. 네, 안 해도 되죠? 우변은 이거지 뭐. 저기서 B 넣은 거에서 A 넣은 거 뺄 거거든? 그럼 차수끼리 정리하면 이렇게 돼. 2는 지워질 거니까. 나리마 이해돼? 아, 너 이거 맞춰왔지? 그래? 근데 왜 지금 안 보냈어? 아, 그래. 되게 기대하게 되는 말투네. 그게 약분 되지 않아? 이렇게? 요거 뭐 남아? 여긴 뭐 남아? 이렇게 해서 B 플러스 A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대수적으로도 공부하시고 아까처럼 기하적인 공부도 하시고. 됐죠? 됐죠?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곳. 2차 함수에서는 어디라고? 중점. 됐지? 자, 이제 넘겨서 여러분 40쪽으로 오시고요. 제가 40쪽부터 42쪽까지 뭐 개념 개수로만 보면 한 4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걸 한 방에 스토리텔링을 하고 여러분들이랑 그 필기를 할게요. 방학 때도 똑같이 했던 수업이고요. 그 수업이 잘 돼서 제가 영상 따로 따놨거든요. 오늘 단톡방에 보내드릴게요. 그거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함수가 있으면
이 함수 위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표현하는 수학은 이제 1600년대에 이제 만들어졌어요.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얘들아 우리 여기다가 원점을 잡고 이 점이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떨어졌는지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측정해서 이 점을 a, fa라고 부르자. 그쵸? x축의 수선을 내리고 y축의 수선을 내려가지고 x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측정해주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떨어진 거리 측정해주고 그럼 이 점의 위치를 표현할 수가 있지. 그치? 근데 점은 이렇게 위치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 점의 상태도 있거든요. 이 점의 상태. 이 상태가 뭐냐면 이 점 a, fa에 x 증가량에 대한 y 증가량을 좀 조사해 보면 이제 같은 거리만큼 늘어났을 때 얘는 y 값이 이 정도 증가하고 얘는 y 값이 이 정도 증가해요. 그쵸? 같은 x 증가량에 대비해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a, fa보다 b, fb가 더 큰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 이 두 개의 점의 증가 상태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그래프의 굴곡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래프의 굴곡 때문이야. 그러면 이 점의 증가 상태랑 이 점의 증가 상태를 정량적으로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수학자들이 접선의 기울기를 선택했어. 더 큰 증가 상태에 있는 친구들은 접선의 기울기가 더 커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미분이라는 것은 점의 증가 상태를 표현하는 수학이고 곧 접선의 기울기다. 그래서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학문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기울기라는 것은 우리가 두 점이 있어야지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평균 변화율을 일단 배워가신 겁니다. 요렇게 쓰죠. 이걸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러면 점 B를 점 A로 한없이 접근시키면 돼요. 사실 이거 하려고 1단원 배운 겁니다. 요거 하려고 1단원 배운 거야. 얘가 0분의 0 꼴이거든.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점 B를 점 A로 한없이 접근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점 B가 이만큼 왔을 때 접선의 기울기랑 비슷해지는 어떤 이런 기울기를 갖게 되고 점 B가 여기로 오면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변하고 평균 변화율이 점 B가 여기로 오면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변하지. 맞아요? 평균 변화율이 점점 어떤 선에 가까워지고 있어? 접선의 기울기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죠. 이게 극한이잖아. 이해되지? 근데 이제 평균 변화율은 유명한 표현법이 하나 더 있어. 왼쪽 점을 A로 주고 오른쪽 점을 A 플러스 H로 준 다음에 평변을 표현하는 것도 있단 말이야. 이때는 X 증가량이 뭐예요? H, Y 증가량은 어떻게 했어?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라고 쓰지. 그러면 얘를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바꾸려면 누구를 0으로? H를 0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되세요? 앞으로 이걸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라고 부르고 기호로 F'A라고 쓸 겁니다. F'A라고 쓸 거예요. 이렇게 되시죠? 그 다음에 용어 정리. 접선의 기울기랑 같은 뜻을 가진 용어. 미분계수. 또 순간 변화율. 그리고 간혹 순간 기울기라고도 불러요.
알겠어? 점 하나에서 기울기를 찾는 게 점 두 개로 기울기 찾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럼 봐봐. 우리 소혜 자요. 잘 수도 있어. 왜? 너무 쉬워서. 자, 어이가 없는 거야. 내가 이걸 듣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 자도 돼요. 체력을 보존해. 넌 자면 안 되지. 자, fx에 (1) 에서의 미분계수 한번 구해봅시다. 알겠죠? 1에서의 미분계수 한번 구해봅시다. 자, fx가 있는데 내가 1에서의 미분계수를 원한단 말이야?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오른쪽에 임의의 점을 하나 잡아야 돼. x라고 써요. 그 다음에 평균 변화율을 먼저 표현합니다. 요렇게. 되죠? 이 평균 변화율을 1에서의 순간 변화율로 만들려면 x를 어디로 접근시킨다고? 1로. 그렇지.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3이 나와요. 됐죠? 자, 다음 평균 변화율 표현이 하나 더 있잖아. 이 오른쪽 점을 1 플러스 h라고 볼 때도 있어. 1 플러스 h라고 볼 때도 있어. 그러면 h분의 f 1 플러스 h 마이너스 f 1 이렇게 평균 변화율 표현이 바뀌고 그때 h를 0으로 보내버리면 1에서의 미분계수가 되는 거야. 자, 계산. 자, 1 플러스 h 여기다 넣는 거지. 그다음 h가 하나씩 약분되면 3 플러스 3h 플러스 h 제곱이 남습니다. 자, 근데 h가 지금 어디로 가요? 그럼 이거 다 죽죠? 남는 거 뭐야? 3.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얘들아, 만약에 f'2를 물어보면 이 짓을 또 해야 돼요. f'3을 물어보면 이 짓을 또 해야 돼. f'4를 물어보면 이 짓을 또 해야 돼. 혹시 문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떡하지? 이 짓을 10번 해야 돼. 개꿀 방법을 쓰는 거구나.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하지? 이 짓을 100번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야, 1이나 2나 3 같은 상수 말고 여기를 x로 잡아가지고 f'x를 만들어 놓자. 그럼 거기에는 1이랑 2랑 3을 그냥 숫자를 넣기만 하면 되잖아. 오케이? 그럼 이 오른쪽 점을 세팅하는 방법이 또 두 개 있겠지? 맞지? A로 쓸 수도 있고 뭐 B나 별 같은 걸로 써도 돼. 아니면 이 간격을 H로 잡아서 X 플러스 H로 써도 되고. 알겠어? 그래 놓고 이 임의의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를 만들어 놓자는 거지. 기호로 뭐라고 쓸까? F'X라고 쓰겠지, 그지? 근데 희한하게 이 F'X를 찾을 때는 얘가 많이 쓰여.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럼 X 3승이 죽고 H가 하나씩 약분되면서 (3x) 더하기 이거 순서를 좀 바꿨었네. 3x 제곱 더하기 3xh 더하기 h 제곱이 남아요. 근데 지금 h가 다 어디로 가요? 0. 그럼 이게 죽어버리고 3x 제곱만 남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방법도 있어. 여기 AX로 쓰면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써지겠지? 그리고 A를 X로 보내버리겠지. 맞아? 계산 좀 빨리 할게. A를 X로 보내면 밑에가 A-X고 위에는 A 3승 마이너스 X 3승이야. 인수분해. 이거지. 지운 다음에 A에다가 X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제곱. 그래서 3X제곱이 나와.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F'X는 똑같죠? 그럼 이제부터 F'X는 뭐야? 3X제곱이야. 알겠어? 그럼 이제 F'1을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돼? 저기다 1 넣으면 돼. F'2를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돼? 저기다 2 넣으면 돼. F'3을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돼? 저기다 3 넣으면 돼. F'1부터 F'10까지 더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해되세요? 이걸 원래 함수의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함수다라고 해서 도함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이 계산도 안 해요. 이 계산도 안 해. 우리 훌륭한 뉴턴 아저씨가 원래 함수에서 기울기를 알려주는 도함수를 구하는 공식을 만들어 놓으셨어. 오케이? 지수 내려. 그 다음 차수를 하나 다운시켜. 이걸 미분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스토리예요. 그럼 미분은 니들을 괴롭히려고 만들어 놓은 거야? 도움을 주려고 만들어 놓은 거야? 왜 괴롭히려고야? 이 짓을 안 해도 되는데 내 손가락만 아프지. 어? 뭐 어쩌라고. 평생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겠지, 그치? 맞아요? 이런 거야. 말대답. 그래서 이제 40쪽 봐봐요. 중요한 문장에다 체크를 하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랑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대해서만 좀 자세히 설명하면 그냥 이론 끝이거든요. 저번 시간에 여기 체크는 잘 했지? 네. 여기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그 다음에 순간 변화율 그것도 다 써가지 않았니? 그러면은 140쪽에는 필기할 거 없고요. 141쪽으로 오세요. 여기서 도함수 먼저 봅시다. 함수는 이렇게 y는으로 정리되어 있을 때도 있고 fx는으로 정리되어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의 도함수를 구했습니다 라는 뜻으로 기호로 y' 이렇게 쓰거든. 이 친구의 도함수를 구했습니다 라는 뜻으로 f' 이렇게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금 구했던 x 3승의 도함수로 예를 들어주면 자 이렇게 쓰는 거지. 근데 이제 y'이나 f'이랑 같은 뜻을 가진 약간 복잡한 기호가 하나 더 있어. 뭐냐면 제가 y를요 x에 대해서 미분했습니다 라는 뜻으로 앞에다가 ddx를 써요. 제가 fx를요 x에 대해서 미분했습니다 라는 뜻으로 앞에 ddx를 써요. 그래서 도함수 표현법은 이렇게 4개여서 이 4개를 다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제 기호적인 의미로 보면 ddx가 한 문자고 여기는 y랑 fx가 한 문자예요. 이거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dy랑 dx가 친구가 아니고 ddx랑 y가 친구야. 오케이?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는 dy랑 dx에도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어요. 그 천재들이 만들어 놓은 기호잖아. 아마 후대 사람들이 공부할 때 이렇게 느끼라고 기호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알겠죠? 이 y는 올려도 됩니다. 이 fx는 올려도 돼요. 그리고 분수가 아니기 때문에 읽을 때는 dy dx라고 읽는 거야. dfx dx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됐어요? 됐죠? 여기 체크만 하시면 되겠지. 그리고 요건 외워. 내가 f'x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줬잖아. 맞지? 나리마? x인 곳을 잡고 이 오른쪽 점을 잡을 때 x 플러스 h로 잡고 어떤 a로 잡아서 이렇게 두 가지 다 계산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만 쓰세요. 도함수 계산할 땐 이것만 씁니다. 요 빨간색 표현. 빨간색으로 처음에 계산해줬던 거. 저것만 쓰세요. 근데 애들 알잖아. 이거 아주 스쳐 지나가는 단원. 그쵸? 이 미분하는 방법 배우면 이거 안 하잖아요. 그쵸? 오케이. 242번 해봐. 이걸로 계산해봐. 역시 하지 말까? 알았어. 저쪽 반 애들한테 계산시켜 보니까 막 5를 빼먹고 뭐 괄호를 안 치고 이런 애들이 좀 있던데. 그거 고양이 때 되는 걔네 좀 있으면 네 역전할걸? 인정. 너 공부 곧다구로 하면 금방 역전이 당해요 또.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할 거라서. 그래 뭐 열심히 한다니까 내 민호는 볼게. 하셨죠? 오케이. 자,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은 제가 조금 이따 하고요. 미분 법부터 배웁시다. 자, 드디어 미분 법. 요거 배우고 나면 이제 이 계산 안 하죠. 그죠? 자, 먼저 다항함수의 미분법부터 배우는데요. x의 n승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x의 n승의 도함수 구해주면 지수를 내려주고 차수를 하나 다운시키면 돼. 그리고 많은 교재에서 이렇게 상수함수에 대한 미분법을 따로 가르치거든. 상수함수는 미분하면 0이 돼. 근데 나는 이걸 따로 가르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상수함수는 x의 0승이 곱해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x의 0승은 몇이야? 1이니까 이게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단 말이야. 그럼 0이 내려올 거 아니야. 그래서 0이야. 아시겠죠? 자, 이렇게 식으로도 이해하고 계시고 상수함수를 하나 그려보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몇이야? 0이에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몇이에요? 0이에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몇이에요? 0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거야. 그러니까 도함수가 0이야. 됐지? 그다음 1차 함수 하나 보자. 자, y는 2x라는 1차 함수가 있어.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1이 내려와서 2랑 곱해지는 거야. 몇이야? 2야. 그리고 x의 지수는 몇이 돼야 돼요? 0승이 돼야 돼요. x의 0승은 몇이야? 1이야. 그래서 1차 함수는 미분하면 개수만 남는 것처럼 보여. 여기까지 괜찮지? 이걸 또 의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y는 2x면 원점 지나면서 x증분이랑 y증분이 2배 정도 차이 나는 이런 직선인 거지? 1배, 2배, 그지? 그럼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찾으면 몇이야? 2야.
왜냐면 이거 y는 2x고 기울기 2라고 부르잖아.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찾으면 몇이야? 2야.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찾으면 몇이야? 모든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다 2로 같다라는 의미예요. 됐죠? 자, 다음. 더해져 있는 함수를 미분하실 때는 각각을 미분하시면 됩니다. 빼져 있는 함수를 미분하실 때는 각각을 뺄셈 하면 돼요. 이건 증명 안 할 거야. 증명 자체가 너무 간단해서. 밑에 있는 곱미분법은 내가 증명해 줄 거고. 자, 상수가 곱해져 있는 함수는 함수만 미분하면 돼요. 요거 하나만 할까? y는 fx가 있어. cfx가 있어. 이 친구의 도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cfx를 잠깐 gx로 치환할게요. 그럼 이 친구의 도함수를 구하겠다라는 건 gx의 도함수를 구하겠다라는 의미로서 수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gx 플러스 h가 뭐예요? cfx 플러스 h겠지? gx는 뭐야? cfx겠죠? 그럼 c는 상수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리미트 밖으로 묶어 꺼낼 수가 있어. 그럼 분자에 남는 건 뭐니?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죠? 자, 물어볼게요. 이게 통째로 뭐죠? 나림이가 f'x라고 했거든. 됐죠? 뭐 2번이랑 3번도 그렇게 증명이 되는 거라서 제가 안 할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함수를 미분해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 가지 함수가 더해져 있고 빼져 있고 하지만 그냥 각각 미분하시면 된다고. 지수 내려. 지수 내려. 얘는 상수. 이 개수만 남아요. 상수는 미분하면 뭐야? 0. 다 기억나시죠? 그죠? 얘는 기억나지. 하도 많이 해가지고. 됐지? 자, 라스트. 곱미분법하고 이제 공식 몇 개 추가해 드릴게요. 자, 곱해져 있는 함수나 나뉘어져 있는 함수는 여러분 상상대로 미분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뉘어져 있는 함수의 미분법은 안 배워요. 미적분 2로 가서 배워. 알겠지? 자, 곱함수의 미분을 하게 되면 한 방에 미분을 각각 하는 게 아니고 맨 처음엔 앞에 것만 미분하고 더하기 뒤에 것만 미분하는 거야. 아시겠죠? 어떻게 하라고? 처음엔 앞에 것만 미분하고 더하기 뒤에 것만 미분하는 거야. 그 다음에 3개짜리는 처음에 앞에 것만 미분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것만 미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만 미분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제 증명을 해드릴 겁니다. 갑시다. fx, gx의 도함수를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 함수를 ix라고 쓸 거야. 그러면 i'x를 구하겠다 이런 뜻이거든. 그럼 도함수의 정의에 따라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근데 ix 플러스 h는 뭐예요? 이제 이걸 다 f랑 g로 바꿔야 되니까 공식화 하려면 가 돼. 여기까지 괜찮아? 봐봐. 지금 내가 얘를 뭘로 바꾸고 싶냐면 f'x나 g'x 따위의 표현이 포함된 표현으로 바꾸고 싶다고. 그럼 이게 뭐야?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야. 이게 뭐야? h분의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야. 여기서 만들어야 돼. 무슨 짓을 하냐면 fx, gx 플러스 h라는 표현을 더하고 빼요. 이거 말고도 돼. 그러니까 뭔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거든. 봐봐. 앞은 gx 플러스 h로 묶여서 분자에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가 남지.
그 다음에 뒤쪽 두 개는 fx로 묶여서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가 남죠. 그리고 h를 각각 나눠서 써줘도 괜찮은데요. 왜냐면 각각 수렴하는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내가 h를 나눠서 써도 되고 리미트를 따로 이렇게 나눠서 봐도 돼. 각각 수렴하는 함수 형태들이기 때문에. 자, 이거 뭐야? f'x. 이건 뭐니? h 0으로 보내면 돼요. g, x. 자, fx고. 이거 뭐야? g'x. 자, 이렇게 증명이 된 거고 실전에서 이건 안 쓸 거니까 공식을 어떻게 외워서 활용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3번, 4번, 5번 만드실 건데 먼저 3번부터 만듭니다. 공식 몇 개를 추가해 드릴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처음 배운 미분법이 x의 n승 미분법이잖아. 근데 이 x 자리에 x 말고 어떤 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 여러분, 지수든 로그든 삼각함수든 수열이든 미분이든 어떤 새로운 연산을 배우실 땐 배운 것만 써야지 니들 상상대로 계산하면 안 돼. 알겠지? 자, 얘는 이제 배우니까 써도 되는 거야. x의 n승이면 이렇게 지수 내리고 차수 하나 다운시켜서 끝이야. 그렇지? 근데 x 자리에 x가 아닌 어떤 fx가 들어있죠? 어떤 식이 들어있을 때는 얘를 미분해서 밖으로 한 번 더 꺼내셔야 돼요. 증명은 안 합니다. 증명은 아까 같은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이건 사실 미적분 원 개념도 아니야. 근데 나와 가끔.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fx를 1차식으로 줘요. 이런 형태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봐봐. x의 n승이야? 아니지. 어떤 식의 n승이지. x 미분하듯이 하고 x 역할을 하는 밑을 미분해서 한번 꺼내야 돼. 요렇게. ax 미분하면 a고 b 미분하면 0이니까. 이해되니? 이렇게 1차 합성 함수에 대해서는 미적분 원에서도 문제로 나와요. 아시겠죠? 자, 예를 들면 이런 문제거든. 얘를 미분하라는 거야. 도함수를 구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 배운 적이 없잖아. 원래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건 2x-3이 몇 번 곱해진 거야? 5번 곱해진 거지. 그러니까 곱미분법을 적용하라는 거야. 오케이? 곱미분법을 적용시키면 처음에는 첫 번째 걸 미분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그 다음번엔 두 번째 걸 미분하고 이지 나머진 그대로. 그 다음 건 세 번째 것만 미분할 거고 그 다음 건 네 번째 것만 미분할 거고 그 다음 건 다섯 번째만 미분할 건데 어차피 형태들은 다 같으니까 이렇게 생긴 게 몇 개 만들어지겠어? 5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개수가 10으로 변하는 거야. 원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너무 고지식하고요. 우리가 배운 걸 쓰면 x 미분하듯이 차수 내리고 지수 내리고 차수 하나 다운시킨 다음에 얘를 미분해서 밖으로 한번 꺼내는 겁니다. 자, 저는 요걸 원해요. 알겠죠? 근데 가끔 1차가 아니라 2차 이상의 식이 들어가 있을 때도 있거든. 예를 들면 이렇게. 얘도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곱해진 형태로
곱미분법을 써라 이거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근데 둘이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얘가 3승이면 더 빡치고 4승이면 더 빡치겠죠? 근데 우리가 배운 걸 쓰면 x의 제곱이야? 아니지. 어떤 식의 제곱이지. 일단 x 미분하듯이 한 다음에 이 밑을 미분해서 밖으로 한번 꺼낸다. 됐죠?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오케이. 자, 다음 5번. 5번은 사실 올해부터 안 가르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이 첫 교육과정이시기도 하고 교육과정 첫 타자기도 하고 혹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배우는 김에 합시다. 루트 x요. 루트 x는 이제 지수가 유리수야. 이 지수가 정수를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이제 미적분 2에서 다루는데, 어쨌든 미분 방법이 같아요. 차수 내리고 지수를 1 빼는 거야. 그럼 지수의 부호를 바꿔서 x를 분모에 깔아주잖아. 그러면 계산 결과가 요래 되는데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걸 문장으로 외웁시다. 자, 말로 외우는 거야. 2배에서 밑에. 알겠죠? 뭐라고? 뭐라고? 집중 안 해? 2배에서 밑에. 알겠죠? 2배에서 밑에요. 그럼 봐봐. 만약에 루트 안에 fx가 들어가 있으면 똑같다니까? 미분법 처음에는. 뭐 하라고? 2배에서 밑에. 대신 x 자리에서 x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식을 미분해서 한번 꺼내야 돼요. 자, 이 정도까지만 공부하셔도 미분법을 좀 오버해서 공부한 거거든. 이 정도 알면 이제 연산상 문제가 되는 것은 없고, 얘네들 잘 알고 있으면요, 이것 좀 익숙해지시면 많은 어려운 극한값 계산 문제들이 족밥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3, 4번은 정말 필수예요. 그리고 5, 6번도 나는 이제 필수라고 생각하는. 되세요? 오케이. 자, 쉬고 와서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할게. 요 2단원을 배우고 나면은 이제 약간 제일 빨리 휘발되는 기억이거든? 휘발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뭔데? 약간 짐 바르는 것처럼 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휘발. 어? 맞는데? 맞아. 어. 자,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이에요. 연속성이라는 말은 1단원에서 배웠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 거고, 미분 가능성이라는 건 이제 미분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라 그랬잖아? 근데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없는 상황들이 좀 있어. 첫 번째는 어떤 지점에서 연속이 아닌 경우야. 그래프가 이렇게 연속이 아니면 어떤 지점에서 기울기를 구해야 될지도 예상하기 힘들 뿐더러, 뭐 이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고 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를 하나로 확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A인 지점을 잡아놓고 A 플러스 H인 지점을 잡아놓고 평균 변화율을 만든 다음에 이 점을 땡기는 거 아니야. 이 점을 점점 땡기면 어떻게 되니? 기울기가
이렇게 돼버리지. 나중에 발산해, 기울기가. 연속이 아니면 기울기를 못 구해. 그 다음 연속이어도 접선의 기울기를 못 구하는 상황이 있어. 기억나는 사람? 그렇지, 뾰족한 점. 쟤는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죠. 그러면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 내가 뭔가 이제 딱딱한 물체를 놓으면 이 물체가 이렇게 흔들릴 거란 말이야. 또는 얘를 접선의 기울기로 할 거야, 뭐 얘를 접선의 기울기로 할 거야. 이게 하나로 결정되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속성이랑 이렇게 뾰족한지 아닌지를 증명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밑에 있는 거는 그냥 명제라서 와닿지 않아요. 저걸로 문제 풀 수는 없고요. 정리하세요. 여기다가 첫 번째, 연속성을 증명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는 뾰족한지 안 뾰족한지를 조사하는 건데, 뾰족한 점을 한자어로 첨점이라고 하거든요. 이 첨점 조사를 합니다. 이 첨점은 이제 뾰족점이라고도 하고 꺾인 점이라고도 부를 거니까 다 같은 거라고 아시면 돼. 아시겠어요? 그러면 첨점은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미분계수의 자극한과 미분계수의 우극한을 비교합니다. 얘네 둘이 같으면 첨점이 아니고 부드러운 점이고, 얘네 둘이 다르면 첨점이야. 아시겠죠? 그럼 미분계수의 좌극한과 우극한을 뾰족한지 안 뾰족한지를 살펴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끝. 그냥 그래프로 보면 되잖아. 근데 그래프로 못 그리거나 함수 방정식이 이상하게 주어지면 미분계수의 좌극한과 우극한을 표현할 줄 알아야겠지. 그래야 계산할 거 아니야.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노트에다 이걸 적으셔야 돼요. 좀 깁니다, 식이. 자, 미분계수 표현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 미분계수의 우극한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주인공이 되는 A점과 오른쪽에 있는 A 플러스 H인 점을 이용해서 이런 평균 변화율을 접근시켜서 미분계수로 만들겠습니다. 이게 우미분계수의 의미고, 좌미분계수의 의미는 이 주인공이 되는 점의 왼쪽 점을 기준으로 평균 변화율을 잡아서 이 점을 A로 땡겨가면서 접선의 기울기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뜻이야. 이렇게 부드러운 경우에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요. 오케이? 근데 뾰족한 경우엔, 그래프가 이렇게 뾰족한 경우엔 이 점과 이 점으로 평균 변화율을 만들어 놓은 상태로 점을 땡겨가면서 만든 우미분계수라, 이 점을 이용해서 평균 변화율을 만들어 놓고 이 점을 땡겨가면서 만든 미분계수의 좌극한이 달라. 뾰족한 점은. 알겠어? 자, 좌극한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H 관련 표현일 땐 H를 음의 0값으로 주면 돼. 그 다음에 우극한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X가 A로 가는데 오른쪽에서 가요. H가 0으로 가는데 약간 양수예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 다 아셔야 됩니다.
다 쓰셨으면 239번으로 오세요. 다음 함수 fx의 x는 0에서의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시오 라는 문제야. 위에 있는 240번은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238번은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잘 그리실 수 있기 때문에 조사해 오시면 되고요. 자, 갑니다. 첫 번째, 연속성 조사. 연속성을 조사하려면 뭐를 조사해야 돼요? 함수값과 우극한과 좌극한을 조사하셔야죠. 자, 함수값은 x가 정확히 0일 때니까 위에 있는 함수를 조사하시면 되고, 우극한은 fx를 x제곱으로 조사하면 되겠지? 좌극한은 x값이 음수인 거니까 밑에 있는 함수로 조사하시면 되겠죠? 셋 다 어때요? 연속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첨점 조사를 합니다. 보통 이 표현이 많거든요. 도함수 같은 거 표현할 때 이 표현이 많고, 알겠지? 실제로 미분계수를 계산하는 문제에서는 이 표현이 많아. 도함수는 이 표현이 좀 많고. 자, x는 0에서 약간의 오른쪽 좀 x를 잡아놓고 이렇게 평균 변화를 만든 다음에 x를 어디로 접근시켜? 0으로. 근데 오른쪽에서 접근시키면 우극한. 이렇게 접근시키면 좌극한이야. 근데 봐봐. 어쨌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0보다 약간 큰 거니까 fx는 뭘 가지고 와야 돼? 위에 거를 갖고 와야 돼요. 그럼 계산하면 x가 되니까 0이야. 자, x가 0 좌극한이면 어쨌든 x는 음수인 거니까 위에 있는 함수를 가져와야 돼? 아래에 있는 함수를 가져와야 돼요? 아래에 있는 함수를 가지고 와야 되죠. 자, 날린 다음에 0 넣어주면 몇이야? 0.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면 부드러운 점이에요. 첨점이 아니야. 그러면 뭐라고 쓰면 돼?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 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실전에서는 연속성이랑 미분 가능성을 이렇게 조사합니다. 위에 0 넣고 아래 0 넣어요. 그 다음 이 계산을 안 하려고 우리가 배운 게 뭐야? 미분법. 도함수를 구해놓고 위에 0 넣으면 우미분계수. 미분계수의 우극한을 앞으로 우미분계수라고 부를 거거든. 그 다음에 밑에 0 넣으면 좌미분계수. 미분계수의 좌극한을 지금부터 좌미분계수라고 부를게요. 자, 실전에서는 이렇게 하실 겁니다. 됐나요? 근데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 문제가 어려워지면 함수를 안 주고 함수 방정식을 주거든. 그럼 함수 방정식으로 미분계수나 도함수를 구할 때 저걸 써야 돼.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 됐어요? 됐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오늘 44쪽에 유형 3번하고 유형 4번을 배우신 다음에 로피탈 정리까지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44쪽으로 옵니다. 아마 이 유형 자체는 워낙 방학 때 연습을 많이 해서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얘들아 잘 봐. 미분계수라는 것은 사실은 좀 간접적으로 계산되는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먼저 평균 변화율을 잘 만들어 놓고 얘를 0분의 0꼴로 만드는 거란 말이야. 여기는 표현이 정석적인 평균 변화율과 달라. 분모의 몇이 곱해져 있고 분자의 몇이 곱해져 있고 뭔가 이렇게 증분 쪽에 장난을 쳐놓고 그러면 정확한 미분계수가 안 나와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x증분은 지금 h라고 잡혀 있는데 y증분은 x값 몇과 몇을 이용해서 잡혀져 있어? 1과 1-2h를 이용해서 잡혀 있죠. f 안에 들어있는 값은 여러분 x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봐봐. 지금 여기 fx가 있는데 얘네들이 y증분을 잡아놓은 꼬라지를 보니까 우리가 f는 변형시킬 수가 없잖아. 1-2h인 지점과 1인 지점을 이용해서 f1-2h와 f1을 이용해서 y증분을 역방향으로 잡아놨죠. 이 점 좌표가 1-2h, f1-2h 아니야? 이 점 좌표가 1, f1 아니야? 근데 지금 y증분이 어느 방향으로 잡혀 있어? 이렇게 빼놨죠. 그럼 x증분도 어떻게 빼야 될까? 이렇게 빼야 되지. 그럼 밑에 몇 h가 필요해? -2h가 필요해요. 그래서 분모에 -2가 있어야지만 얘가 제대로 된 평균 변화율, 얘가 제대로 된 미분계수가 되는 거야. -2는 원래 분모에 없었지. 다시 분자 쪽에 -1을 곱해주고 이 마이너스는 리미트 밖으로 꺼내는 이제 이런 행위를 통해 우리는 정확한 미분계수의 표현을 만들어준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 형태를 맞춰주세요 라고 배워요. 알겠어? 근데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식을 저렇게 기하적으로 느끼는 연습을 할 거야. 오케이? 자, 유형 3번 위에 보시면요. 이쪽의 형태를 맞춰야 y증분과 x증분이 정확히 맞는 정확한 미분계수 표현이 된다라고 이제 개념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가끔 이렇게도 나와. 알겠어요? 가끔 이렇게도 나와. 그럼 이제 정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도 F1이라는 친구가 필요하고 얘도 F1이라는 친구가 필요해. 기준이 있어야 접근을 시킬 거 아니야. 그래서 가운데 F1을 더하고 빼줘요. 그 다음에 나눠 쓸 건데 얘네 둘. 그 다음에 뒤쪽은 마이너스로 묶어서 분자의 순서를 좀 바꿔주고 밑에 H. 여기까지 돼? 그럼 정확한 미분계수의 표현이 되려면 어디랑 어디의 형태가 같아야 된다고? 1옆하고 여기 형태가 같아야 돼. 그럼 여기 필요한 건 몇 H야? 3H. 쓰고 곱해요. 여기 필요한 건 몇 H야? 마이너스 5H 잘했어. 마이너스 5 곱하고 마이너스 5를 곱해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5는 앞에 있는 마이너스랑 처리해서 플러스로 봐도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럼 얘가 통째로 뭐야? F 프라임 1 곱하기 3. 자, 얘가 통째로 뭐예요? F 프라임 1 잘 맞춰놓은 거니까 곱하기 5. 그래서 8F 프라임 1이 돼. 여기까지 되고 있어? 나중에 어려워? 집에서 다시 봐. 다시 보면 이해할 수 있어. 여기까지 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안 할 거예요. 물론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자, 이걸 기하적으로 느낄 거야.
y증분이 1 플러스 3h랑 1 마이너스 5h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쟤네들은 x 값들이란 말이야. 머리를 써야 돼. 자, 여기 fx가 있는데 여기 1 플러스 3h인 곳하고 1 마이너스 5h인 곳을 이용해서 y증분이 이렇게 잡혀 있어. 그치? 아래에서 위로 잡혀 있으면 마이너스로 보시면 되고, x증분도. 지금은 정방향으로 y증분이 잘 잡혀 있죠. 그럼 내가 이걸 정확한 평균 변화의 표현으로 쓰려면 x증분 몇 h가 필요한 거야? 8h가 필요한 거야. 그럼 밑에 몇 필요하다고? 그럼 8 깔면 돼. 그럼 얘 정확히 f'1 곱하기 8. 그냥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자, 날 믿는 거야. 내가 분모에 필요한 x 증분량은 어쨌든 두 x 값의 차야. x 값 어디 있어? f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의 차를 그냥 구하시면 돼요. 몇 h야? 8h지. 맞아요? 그래서 밑에 8 필요한 거야. 네? 하나 더. 하나 더. 자, 난장판으로 만들어 봤어요. 난장판으로 만들어 봤어. 자, 날 믿는 거야. 분모에 필요한 x 증분량은 어디서 어딜 빼가지고 만들면 된다고? 앞에 있는 x값에서 뒤에 있는 x값을 빼주시면 돼요. 역방향으로 잡혀 있을 때도 있으니까. 그럼 몇 h야? 마이너스 7h가 분모에 필요한 거야. 근데 지금 분모에 몇 h가 있어요? 그럼 3을 마이너스 7로 바꾸는 건 어렵겠죠. 자, 이렇게 하십니다. 3h를 꺼내놔요, 이렇게. 분모 분자를 따로 봐. 기억나지? 내가 몇 h가 필요하다고? 마이너스 7h를 분모 분자에 이렇게 같이 곱해주는 거야. 이걸 우리가 통분이라고 하잖아. 그럼 앞에 있는 부분은 x증분, y증분이 잘 맞춰진 미분 계수인 거지. h가 0으로 접근해. 그럼 얘네들이 다 몇으로 접근하는 거야? 2로 접근하는 거지. 두 점이 2로 접근해서 2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지. 얘는 그냥 마이너스 3분의 7. 이렇게 하시면 유형 3번은 틀릴 일이 없어요. 되세요? 근데 가끔 이렇게도 나오거든. 막 이렇게도 나온다. 근데 필요 없어. 쫄 필요가 없다고. 꺼내놓고 여기 몇 h가 필요할까? h제곱 플러스 2h가 필요해. 잘했어. 그럼 요거 f'1이야. 요거는 0분의 0꼴이잖아. 계산하면 되지. 4분의 2. 알겠지? 자, 그래서 유형 3번의 별표 하나 치시고 유형 4번의 별표를 2개 쳐보자. 미분계수 표현이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잖아. x-a분의 fx-fa, 그지? 걔는 정확한 평균 변화의 표현을 만들어서 이제 리미트를 달아줘야 되는데, 여기를 정확한 평균 변화의 표현으로 만드는 방법이 앞쪽에 있는 형태랑 뒤쪽에 있는 형태를 이렇게 똑같이 맞추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유형이 조금 더 거슬립니다. 269번을 보시면요. 아무래도 F 안쪽은 변화시키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두고 아래 X랑 1을 만들어주는 거거든. 얘는 문제 자체가 좀 쉬워서 금방 맞출 수 있어요. 분모를 인수분해하면 X-1, X 플러스 1이잖아.
그리고 뭐 x 플러스 1이라는 분모의 일부는 이렇게 써도 되는 거니까. 그럼 x가 1로 접근하지, x가 1로 접근하지, x가 1로 접근하지. 그 다음에 x증분이랑 y증분이랑 잘 표현돼 있죠. 이거 통째로 뭐야? f 프라임 1. 그렇지. 얘가 몇으로 접근하는지를 보는 거야. 이 뒤가 주인공이야. 얘는 2분의 1이고요. 이건 별로 어렵지 않잖아. 그치? 270번 봐봐. 자, f2랑 f'2를 준 상태로 저식의 값을 이렇게 구해야 돼. 오케이? 물론 0분의 0꼴이야. 근데 1단원에서 배우던 인수분해 이렇게 이제 계산이 안 된단 말이야.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잖아. 그럼 봐봐, 나리마. 리미트 x가 몇으로 가는지 하고 분모만 보더라도 난 분자에 일단 어떤 표현이 필요한지를 알아. 뭐가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되죠.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얘를 보는 거야. 근데 지금 F2도 난장판이고 fx 관련 표현도 지금 난장판이에요. 오케이? 근데 어쨌든 fx의 친구는 f2고 f2의 친구는 fx야. 그러면 기준이 될 누군가를 잡아야 돼. 난 일단 얘를 기준으로 잡았거든. fx의 친구는 누구라고? f2. 그리고 쟤랑 개수가 같아야지만 예쁘게 묶일 거야. 그래서 전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4f2 플러스 4f2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왜냐면 얘랑 둘이 마이너스 4로 묶이면 예쁜 게 나올 것 같아. 그럼 봐. 일단 요게 목적이었으니까 얘부터 처리를 하자. 마이너스 4로 묶으면 fx 마이너스 f2 내 목표 달성했지? 맞아? 그 다음에 뒤쪽이 잘 계산되면 이제 문제는 끝나는 거야. 뒤쪽이 잘 계산이 안 돼. 그러면 다시 해야지. 나림 이해하고 있어? 자, 근데 요거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F2로 묶어볼 수 있지 않아? 그럼 뭐 남아? x제곱 마이너스 4, 그죠? 그럼 나 이거 인수분해해서 써도 되니? 그럼 0분의 0꼴 기깔나게 계산되죠? 이건 뭔데? 여긴 2를 넣으면 돼. 4f2야.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 곱하기 2 플러스 4 곱하기 3 해가지고 4가 되는 거예요. 되세요? 이것도 기억나죠? 이런 게 있었지? 이거 약간 복불복 아니야? 가운데 뭘 더가 뺄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이것도 보면 유형 4번의 두 번째 문제야. 그럼 어려운 문제는 얘기야? 어렵지 않은 문제란 얘기야? 이 유형치고 안 어려운 문제라고 했는데 벌써 짜증이 나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극한값 계산 문제는 자기가 미적분 1, 수학 2를 잘 공부하고 났으면 정답률이 100%가 돼야 돼. 극한값 계산 문제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론 노트에 적습니다. 이런 극한값의 계산 문제가 이제 2단원까지 배우고 나면 1단원 포함해서 극한값 계산 문제의 정답률이 100%로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기억나시죠? 자, 로피탈 정리라는 게 있어요. 학교에선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쌤들이 정말 싫어하는 거야. 그리고 나도 이거 쓰는 거 반대야. 이걸 쓰면 실력이 떨어져. 근데 이번 시험은 써야 돼. 알겠지? 자, 내가 어떤 분수꼴의 극한을 계산을 하는데 분모랑 분자를 조사를 했더니 얘가 0분의 0꼴이야. 그러면 극한값의 계산에 있어서
미분된 형태로 조사해도 됩니다. 분모 분자를 각각 미분된 형태로 조사해도 됩니다. 라는 이론이에요. 근데 만약에 f'x, g'x가 또 0분의 0꼴이면 미분을 또 해도 돼.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문제를 바라보시면요. 미분계수식은 다 0분의 0꼴이거든? 0 넣으면은 2 빼기 2분의 4f2 빼기 4f2여서 0분의 0꼴이 맞아. 그럼 저 로피탈의 정리를 적용시킬 수 있는 형태란 얘기지? 그치? 나는 오늘 집중 못하네. 남자친구 생겼어? 접니다. 그게 아니라 네가 잘생긴 남자 사진 보여줘서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너무 잘생겼긴 해요. 분모 미분해봐. 1. 빨리 해, 박연우. 네. 그럼 분자 미분할 건데 x제곱 곱하기 f2는 어차피 이거 상수란 말이야. 4x제곱, 5x제곱, 6x제곱 같은 거야. 그럼 얘만 미분하면 되지? 막 미분 그대로 미분 있다고 하고 있으면 안 돼. 근데 얘도 상수 곱하기 함수잖아. 그래서 이것만 미분하면 돼. 근데 우리 fx 미분한 거 뭐라고 쓰니? 그래. 기호에 입각해서 계산하면 안 틀려요. 아시겠죠? 여기다 2를 넣는 거예요. 자, 저 최종 식이랑 요 식이랑 보세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여러분, 물론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아. 근데 같이 해. 그래야 이 방법이 확실하다는 어떤 너희들의 확신을 얻을 수 있고 시험장 가서 쓸 수 있어. 얘들아, 아무리 신기한 거 배워봤자 자기가 확신이 없으면 시험장에서 못 써요. 알겠어? 아마 다 저러고 있을 거야. 그럼 저거는 이거 풀면 되지 않냐? 그건 또 안 돼. 너무 불리해. 시간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알겠어? 앞으로 미분계수 관련 극한 계산 문제는 이렇게 계속 2개로 풀어오실 거예요. 알겠죠? 나중에 이걸 연습하면 이제 1단원에 있는 0분의 0꼴 계산도 엄청 편해지겠지. 사실 무한분의 무한꼴도 되거든? 이거 무한이어도 되는 정리거든? 무한분의 무한꼴에서는 안 쓸 거야. 왜? 그냥 읽는 게 훨씬 빠른데 뭐하러 미분을 하니? 그냥 개수분의 개수만 읽으면 되는데. 무한분의 무한꼴에서는 안 써도 돼. 알겠어? 숙제. 뭐야, 어디서 왔어? 조용히 해. 아직 안 끝났어. 조금 줄여줄게요. 다 내면 좀 많다, 그지? 안 많은가? 많아요. 어떡해. 알았어. 더 중요한 건 뭐야? 복습. 여기 복습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1단원 자체가 질문이 얼마 없으셔서 요거 빨리 이틀 내에 해결하시고요. 이틀이 아니구나. 목요일이냐? 네. 다음 수업? 좀 빡세네. 그럼 복습을 좀 쌓아서 주말에 해도 돼. 유도리 있게 하는 거야. 알겠지? 그 전달 사항이 하나 있어요. 우리 방학 때부터 이제 화목반으로 갑니다. 화목토 아니고요. 화목. 오, 나이스. 일주일 2번 3시간씩. 알겠어? 도저히 안 되겠어. 2시간씩으로는 진도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알겠죠? 3시간씩 할 거야. 3시간씩. 자, 시간은 아니다. 니네 반이 아닌가? 기억 안 나네. 니네는 아니다. 미안해. 저희 화목토예요, 그러면? 나 방금 엄청 좋아했는데 이렇게. 근데 화목이 좋아? 네. 그럼 내가 화목으로 바꾸려고 노력 좀 해볼게. 일단은 아니야.
근데 시간은 30분씩 땡겨져요. 7시 반부터 9시 반. 토요일은 그대로. 우리 1시 3시 맞지? 네. 토요일은 그대로. 그리고 화목은 30분씩 땡겨져. 근데 땡기고 7시간이요? 저희 지금 6시. 아 맞아 뒤로 밀어져. 그래. 아 이게 정신이 없냐. 1시간 반이 미뤄진 거예요? 그치. 맨 뒷시간에 하는 거야 이제. 알겠죠? 아니. 시간은 요거고. 근데 혹시 니네가 지금 여기 세 타임 하고 싶으면 내가 이거를 이렇게 가능한가 내 스케줄 한번 짜볼게. 그러면 토요일 안 해도 되잖아. 뭔 말인지 이해하지? 나 말 잘했니? 미안해. 내가 헷갈려가지고 나 반이 너무 많아. 나 방학 때 반이 9개야. 나 좀 머리가 아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확통특강. 확통특강 월수금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요거는 저번 방학 때 했던 미적분 원특강이랑 비슷하게 다 들으셔야 돼요. 물론 자기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못 듣는다 그럼 어쩔 수 없지만 들으시는 게 신상이 좋겠죠. 그래서 서머 하시는 분들은 9시에 오셔서 1시간 정리하고 10시부터 12시까지 확통특강 듣고 점심 드시면 되고 서머 특강 안 하시는 분들은 10시에 와서 12시까지 수업 듣고 점심 드시러 가면 돼. 시간 괜찮죠? 월수금 앞 특강 시간은 함부로 못 줘. 니네 학년에 준 거야. 알겠죠? 월화수목금토 다 학교 나 하고 한다. 재밌노. 수고했습니다. 원래 방학 때 그렇게 했잖아, 얘들아. 나 수요일날 학원 없었는데 생겨버렸잖아. 어.